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깨봉수학에서 서비스하고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제이슨이라고 합니다. 잘 지내셨죠? 제가 한 달 전에 방송을 켰었고, 또 딱 한 달 만에 방송을 켠 것 같습니다. 오늘이 7월 이제 마지막 날이죠. 요즘 날씨가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제가 있는 이곳 사무실이 선정릉공원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있는 사무실, 제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사무실 우측은 대로가고, 사무실 좌측은 제가 지금 그 카메라를 돌리지 못하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이렇게 숲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 신기한 게, 이 숲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몸소, 출근할 때나 아니면 잠깐 사무실 밖을 나갔다 올 때 느끼는 게, 대로변에 있다가, 이렇게 저희 사무실을 들어오기 위해서 이쪽으로 들어오면은, 이 몸에 느껴지는 이 체감상의 공기가 살짝 달라져요. 네. 이 숲이 있으니까 확실히 이 어떤 공기의 기온을 조금 떨어뜨려 준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좀 차이가 있거든요. 물론 지열이 너무 이제 세면은 그 차이마저도 무시되긴 하는데, 아무튼 이게 이래서 참 이 우리 주변의 자연이라던가 숲이라던가 이런 게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환경적으로, 이런 생각을 예, 하게 됩니다. 아무튼 요즘 엄청난 이 무더위, 이제 곧 본격적인 지금 이제 피서철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또 여름 휴가 다녀오실 때 항상 안전운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피디님께서 특별한 이벤트 역시나 준비를 했고요. 관련된 내용은 제가 오늘 설명회 중간에 말씀을 드릴 거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저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자료 가지고 지금 AI 시대, 수학 교육이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리고 깨봉 수학은 어떤 수학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지금 채팅창이, 요즘 채팅창이 너무 좀 조용한 것 같아요. 채팅창에 들어와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댓글 남기신 분들 간단하게 두 분이 계신데, 다이브 2Y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리고 유예, 0313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자료 가지고 서비스 설명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요즘 AI 안 써보신 분들 없죠? 거의, 뭐 단순한 검색부터 해서 아주 이제 고도로 활용하시는 분들은 요즘에 뭐 에이전트를 돌려서 내가 하던 일을 AI한테 그냥 맡겨버리시죠? 네,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무튼 굉장히 폭넓은 부분에서 정말 3년 반 만에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깨봉수학에서는 10년 전부터 이 인공지능 시대가 올 거다라고 예견을 했고, 그때부터 정말 일관되게 여러분들한테 그런 목소리를 냈어요. 인공지능 시대가 다가올 거기 때문에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수학 교육을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벌써 10년이 됐네요. 10년 지난 지금 진짜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뭐 뉴스든 뭐 유튜브 방송이든 주변이 참 뭐 그런 이야기들로 넘쳐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 지금 뭐 초등학생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이 지금 방송을 보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초등학생인 아이들이 지금도 사실 인공지능과 함께 이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친구들이 10년, 15년, 20년 뒤에 그때는 어떤 세상이 돼 있을까요? 완전히 지금과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돼 있을 것 같아요. 예, 제 생각에는. 그 시대에 과연 우리 아이들은 AI와 경쟁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경쟁하는 관계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도록 만들어줄 거냐, 아니면 AI를 잘 활용하고 AI를 지배하면서 AI를 통해서 보다 나은 삶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자라나도록 교육을 시킬 거냐. 이런 어떻게 보면 지금 분기점에 저는 놓여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지금 이게 너무 중요하고 이 분기점에서 어떤 길로 가느냐가 아이의 10년, 15년, 20년 미래를 결정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자료입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공인회계사라고 하는 자격증은 회계사 시험을 통과한 후에 자동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1년이라는 수습 기간을 반드시 거쳐야만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계사 수습을 거치기 위해서 어떤 기관들에 들어가야 돼요. 그 기관에서 채용을 해줘야 됩니다. 수습 회계사를. 그래야 이제 가서 일을 해보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저게 추정력 10분에 나왔던, 방송에 나왔던 한 장면입니다. 저기 이제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그러니까 시험을 통과했던 친구들, 합격자들이 지금 데모 시위를 하고 있는 장면이죠. 2025년 합격자 중에 수습기관에 등록할 수 있는 인원이 약 26%예요. 작년 10월 기준입니다. 다시 이게 뭐냐면 나머지 74%가 수습을 할 수가 없어요. 우스갯소리로 수습이 안 돼. 왜? 주변에 봤더니 아까 말씀드렸죠, 조금 전에. 그 수습 회계사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기관에서 뽑아줘야 되는데 안 뽑아요. 왜 안 뽑아요? AI를 데리고 일을 하니까. 수습 회계사가 들어와서 할 일을 다 AI를 시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혹시 지금 방송 보시는 학부모님이 자녀분이 공인회계사가 되기를 희망하고 계시다면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3년 반 만에 이렇게 됐습니다. AI가 우리 삶에 들어오기 시작한 지 10년, 15년, 20년 뒤는 어떤 세상이 돼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길은 정해져 있죠. 두 번째 볼까요? 같은 방송에서 나왔습니다. 이현희 씨라는 8개월 차 이제 주니어 변호사죠. 예. 한 해에, 저도 이 방송 보고 알았는데, 한 해에 변호사가 무려 1,700명씩 배출이 된대요. 와. 예, 엄청난데. 자,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소위 이제 서초동이 법률사무소가 워낙 많잖아요. 뭐 대형 로펌들도 있겠지만, 그쪽에 이제 변호사 시험 본 주니어 변호사들이 딱 들어가서 실무 수습을 거치고 그러면서 중견 변호사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변호사 사무실이나 로펌에서 주니어 변호사를 안 뽑아요. 참 신기하죠. 네. 왜 안 뽑아요? AI로 대체한답니다. 여기서 주니어 변호사가 할 일을 AI가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지금 방송 보시는 학부모님 자녀분이 나중에 변호사가 되길 희망하신다? 네,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되는 장면이죠. 이미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심지어 뭐 얼마 전에 그런 방송에 그것도 나왔던데요. 법률 지식을 전혀 모르는, 법률을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일반인이 AI만을 활용을 해서 상대편은 변호사가 선임이 돼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입니다. 그 상대편하고 소송을 해서 이겼습니다. AI가 일종의 변호사 역할을 해준 거죠.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저도 제가 이제 서비스 기획과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보통 큰 회사들은 법률팀이 따로 있죠. 저희는 아직 그게 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법무팀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이제 법률 관련 지식을 찾아보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그럴 필요도 없더라고요. AI한테 이 계약서 검토해줘, 이거 법률적으로 어떤지 검토해줘 하면 기본적인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너무너무 좋은 세상이 됐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웬만하면 변호사를 안 찾아요. 한 해 1,700명씩 변호사 배출하고 있는데
변호사를 안 찾는 비율이 앞으로 늘겠습니까? 줄겠습니까? 줄어들 겁니다. 고민되는 지점이죠. 일론 머스크가 작년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사는 3년 내에 AI 휴머노이드로 대체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3년 내라는 저 타이밍이 아니에요. 저 타이밍은 언제든 좀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의 발전 속도, 산업에서 받아들이는 어떤 속도, 그다음 대중화되는 속도, 가격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움직이면서 실제로 의사들이 대체되는 어떤 타이밍이 결정이 될 텐데 중요한 건 방향성이죠. 방향성.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10년 후에, 15년 후에 저렇게 안 될까요? 3년 후는 제가 모르겠지만 안 될 것 같습니까? 예.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휴머노이드가 대량 생산되면서 산업 현장에 들어가기 시작을 한다고 하고 이미 미국의 이제 블랙 팩토리라고 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일하는 곳은 항상 등을 켜놔야 되잖아요, 환하게. 근데 로봇이 일하는 곳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블랙 팩토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 블랙 팩토리가 이미 돌아가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장에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조선소에서도 이미 용접 관련 로봇을 상당 부분 도입을 하기 시작을 했죠. 우스갯소리로 현대자동차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를 한 이유가 강성 그 인간으로 구성된 그 강성 노조와의 어떤 이슈를 조금 더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니까 세상이 저쪽으로 가는 거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지금 자녀가 의사 되기를 희망하고 계신가요? 지금 대치동에서는 지금 아직도 정말 이 다가올 미래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내 자식이 그냥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기대심으로 아이를 혹사시키고 있는 부모님들이 넘쳐납니다. 큰일이죠, 진짜. 얼마 전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챗GPT, 오픈 AI의 모델이죠. LLM. 챗GPT 5.1이 수능 수학 시험을 한 개 틀리고 다 맞았습니다. 한 몇 분 만에 풀어냈죠. 이런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저 문제 풀고 있어 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AI 쓴다니까요, 그냥 사회에서.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저 문제를 푸는 능력을 길러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들을 또 하십니다. 잘 됐다. 우리 아이 수학 공부하는 거 너무너무 어려워하는데 그럼 수학 공부 이제 안 해도 되겠네. 아니에요. 아이러니하게도 전 세계 글로벌 빅테크를 이끌고 있는 수장들, 전 세계 유수한 대학의 교수님들, 수학 관련된 박사님들, 저명한 학자들, 이구동성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AI 시대일수록 수학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목소리로 지금 내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AI 시대의 수학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부모님들은 이런 생각을 하시죠. 나 잘하고 있네. 우리 애 지금 수학학원을 4개씩 돌리는데. 요즘에 해봉수학이 이제 가맹 모델을 출시를 했어요. 출범을 시켰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맹 사업을 추진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예비 원장님들, 실제 학원을 운영하시는 예비 원장님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분들 말씀이 요즘 학부모님들 수학 한 과목으로 자녀들을 한 3가지씩, 4가지씩 시킨대요. 2가지는 기본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는 걸 텐데 아무튼 그렇게 잘 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이것저것 시키니까. 근데 중요한 건 항상 그렇습니다. 양이 아니고요. 속도도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방향. 아무리 열심히 시키면 뭐합니까?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자 과연 지금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이 수학 공부 잘 하고 있나? 한번 볼까요? 예. 첫 번째, 일단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연간 수학 사교육 비용이 8조 원 규모입니다. 8조 원. 보시면 지난해 사교육 참여 학생당 지출이 역대 최고를 찍었습니다. 전체 사교육비는 보시면 살짝 줄었죠. 2024년 대비해서 줄었는데 2023년 대비해서는 역시나 높습니다. 그런데 왜 사교육 참여 학생 지출이 늘었을까? 아이들 수가 줄어드니까. 그죠? 늘 수밖에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쓰고 있습니다. 8조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이냐?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80조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1%가 넘어요. 1%가 넘는 돈을 지금 쏟아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희한하게 수학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같은 기간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약 10년 기간 동안 4배가 증가해요. 보시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가 어느 정도 계속 비율 증가하다 좀 정체됐었는데 작년에 어때요? 또 늘었죠? 학력 격차도 여전하대요. 이 학력 격차는 뭘 얘기하냐면 기초학력에서 상위권과 하위권의 격차라는 겁니다. 즉 지금의 수학 교육은 열심히 잘 시키고 있는 것 같지만 상위권의 아주 극소수만을 위한 수학 교육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아이들은 제대로 된 수학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왜? 볼까요? 중고등을 올라가면 수포자가 급증을 하는데 실제로 통계조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한 반의 아이들이 10명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일단 초등 3학년 정도가 되면 벌써 수포자가 나와요. 어디에서? 분수 구간에서. 그리고 1명 정도는 수학이 자신 없어집니다. 그래서 빨간 게 지금 수포자고 주황색이 자신감이 떨어지는 친구들이에요. 나머지 7명 정도가 따라간다고 합니다. 이랬던 친구들이 중학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초등학교 때 수학을 포기했던 친구가 중학교 올라가서 다시 잘한다? 불가능합니다. 현직교사분들이 똑같이 얘기하세요. 절대 안 된다고. 더 안 좋은 건 초등 수학이 이제 자신 없어지잖아요. 중학교 올라가면 거의 10중 8구는 포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수학이 자신 있었던 친구들 어떻게 돼요? 그 중에서 7명 중에 2명 정도가 이제 자신 없어져요. 그럼 한 반에 절반 정도만 얼추 따라가는 거죠. 고등학교 올라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반의 절반이 수학을 포기합니다. 나머지 절반 중에 60%, 즉 3명 정도는 이제 자신이 없죠. 그럼 몇 명 남죠? 2명. 저 2명이 전부 다 수학을 최상위권으로 받는 친구들인 줄 아세요? 아닙니다. 저 2명 중에 아주 극소수만 수학을 다 맞거나 1개, 2개 틀릴 정도로 최상위권이고요. 나머지는 그냥 그저 그런 친구들이에요. 한 7, 80점 정도 맞는 친구들입니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과연 AI 시대에 지금 제대로 된 수학 교육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이 통계들을 봤을 때? 다음 거 볼까요? 한국 수학 교육은 굉장히 효율이 낮은 중노동이다라는 기사입니다. 실제로 그럼 아이들이 열심히 안 해서 이 지경이 됐을까? 아니에요. 보시면 지금 제가 OECD 국가들 중에 한국, 대만, 홍콩, 핀란드만 비교한 걸 갖고 왔는데 긴 막대가 학력 평가 결과고요. 수학 과목에 위에 있는 네모난 점이 수학 공부에 투입하는 시간입니다. 한눈에 보시기에도 우리나라 아이들이 다른 나라 아이들보다 더 열심히 하죠. 한 20, 30%는 더 많이 해요. 그런데 왜 수학 성적, 학력은 이 지경이죠? 그렇다고 해서 수학을 아이들이 좋아하냐? 수학에 대한 태도가 좋냐? 그렇지 않아요. 엉망입니다, 지금. 동아일보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4살 배기까지 닥치고 수학 공부를 시킨다라는 거죠. 뭘 시킬까요? 뭘 시킬까요? 초등 1, 2학년 거를 선행시킵니다. 이게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죠. 아이들을 망가뜨리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또 하나는 학원에 가면 문제풀이 기술만 배운다. 그래서 분수 관련 문제를 풀 줄 아는데 나눗셈을 모른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수학은 계통학문이기 때문에 분수 문제를 풀 줄 안다라는 건 나눗셈에 대한 개념이 탄탄하게 자리가 잡혔다라는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관련이 없잖아요. 이렇게 초등수학을 떼고 올라간 친구들은 중학교 올라오면 다 무너집니다. 이거의 원인은 바로 저거예요. 개념 원리를 외면한 그런 수학 때문에 아이들이 망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아이들이 망가지고 있다라는 거. 개념 원리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문제를 보거나 어떤 수학의 공식을 내가 만나거나 했을 때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참 중요한 건요. 전형적 교사분들이 입을 모아서 똑같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아이들이 배운 걸 어떻게든 본인이 이게 왜 그런지 설명 못하면 그건 모르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2028학년도 대입부터 지금도 이제 유형이 바뀌고 있지만 서술형 수학 문제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굉장히 이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서술형이라는 형식에 매달려요. 이게 참 큰일인데 서술형이 핵심이 아닙니다. 서술형이 핵심이 아니고 그러니까 서술에서 뭔가 답을 내려면 무엇이 필요한지가 핵심이지. 수학은 기호학문이기 때문에 일종의 언어거든요. 근데 굉장히 추상화되어 있는 고도로 추상화되어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아이들이 일상에서 쓰는 언어가 아니잖아요. 수학은. 그죠? 이게 우리가 쓰는 말은 365일 24시간을 주변에서 내가 들을 수 있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깨칠 수 있지만 수학이라는 언어는 내가 특별히 노력을 하지 않으면 깨우치기 쉽지 않은 언어예요. 생각해보세요. 영어도 그렇게 많은 공을 들이고 해도 사실 내가 입을 틔워서 말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런 일반적인 언어보다 훨씬 더 고도로 추상화되어 있고 시스템적인 이 수학이라는 말을 아이들이 배우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을 가르치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잘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 의미를 제대로 꿰뚫을 수 있도록. 그런데 첫 번째, 지금 뭐냐면 의미는 고사하고 그냥 문제풀이 기계를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지금 수학 공부를 할 때 죽어라 문제만 풀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뭘 물어보는지 내가 그 문제를 푸는데 이런 공식을 쓰고 이런 요령을 동원했는데 이걸 왜 동원하는지 이 공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절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 개념 원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술형이라는 유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하면 서술형이 아니라 그 어떤 식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설명할 수 있게 되면 서술형 유형이 오든 무슨 유형이 오든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학의 본질이죠. 본질. 이거 탈피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전히 이거 탈피 못하고 있어요. 가짜 수학으로 우리 아이들이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AI 시대 지금 뭐 이제 그렇게 문제도 바뀐다고 하는데 그럼 진짜 수학은 어떤 수학일까 고민해봐야 되는데요. 뭐 이걸 깨봉수학에서 막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의 본질을 제대로 아시고 계신 수많은 교육 관련된 학자분들이나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현업에서 활동하시는 그런 훌륭하신 분들이 똑같이 저 말씀을 하십니다. 심지어 그 선생님들, 우리나라는 교원 배출을 하잖아요. 그 교원 배출할 때 수학 과목을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기도 나와 있는 얘기예요. 이게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AI 시대의 수학 교육은 사고력을 키우는 즉 고도의 어떤 수준 높은 문제 해결력을 기르기 위한 훈련이라는 거죠. 훈련. 그걸 만들기에 그런 능력을 만들기에 수학이라는 과목이 너무나 좋은 도구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 수학의 본질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어떤 대량의 계산이 필요하고 그 계산을 기계적으로 꼼꼼하게 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대량의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지금 수학 교육이 이렇게 흘러왔어요. 분명히 그 역할을 했고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지금 이제 앞에 보셨던 것처럼 AI가 그 기계적으로 푸는 방식을 다 해줘요. 사람이 절대 AI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하는 방식으로 죽어락을 연습하고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챗GPT랑 싸우겠다는 얘기고 클로드랑 싸우는 아이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회에서 회사에서 그 일을 우리 아이들한테 안 줄 거라니까요. 근데 왜 그걸 시키고 있냐라는 거죠. 이거 미친 짓이자 미친 행위예요. 이거 아이들의 미래를 망치고 있는 겁니다. 당장 우리 아이의 수학 교육의 목표를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뭘로? 정말 이 높은 수준의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는 수학 교육이 뭐냐라는 거, 그 관점으로 수학 학원을 보내시든 교재를 선택하시든 컨텐츠를 선택하시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해봉수학이 왜 훌륭한 교육 프로그램이냐면 이 AI 시대가 올 거니까 제대로 된 개념 원리를 제대로 아이들이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10년 전부터 저희가 떠들고 실제로 구체화된 컨텐츠와 프로그램을 선보였던 게 바로 깨봉수학이에요. 그걸 가능하게 해내신 분이 바로 저희 조봉환 박사님이십니다. 깨봉수학의 대표이사시기도 하죠.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일단 박사님은 수학 천재입니다. 저희가 보통 뭐 누가 천재다, 저 사람이 영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그렇잖아요. 이제 모든 이렇게 딱 물어보면 막 답을 내놓거나 해결을 해줘. 예를 들면 수학 천재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보통 문제를 들이밀죠. 되게 어렵다고 하는 문제. 나는 절대 풀 수 없는 문제. 이런 걸 주면 별로 어렵지 않게 풀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 우린 천재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도대체 천재들의 머릿속은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길래 저런 결과가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박사님도 마찬가지인데 그걸 하시게 그런 생각을 박사님 스스로 해보시는 얘기가 있었어요. 박사님이 그 천재적인 수학 능력 때문에 일찌감치 성공을 하셨죠. 서울대학교에서 컴퓨터를 전공하셨고 미국에 건너가서 AI 석박사를 따고 그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서 AI 연구원을 하시다가 이제 30대 초중반 나이에 우리나라 금융 대기업에 스카우트해서 이제 돌아오셨고 그때 오랜만에 딸을 만났는데 초등학교 3학년이었대요.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이제 공부를 잘하고 있나 궁금했겠죠. 들여다봤더니 가장 기대했던 수학이 가장 안 좋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뭘 공부하고 있나 봤더니 구몬수학 하고 있더랍니다. 구몬수학 뭐 별거 있습니까? 문제 푸는 건데 그래서 이거 심각하다. 그래가지고 교과서를 가져와봐라 그랬더니 교과서가 세상에 당신이 20, 30년 전에 배웠던 그 방식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좀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왜? 박사님은 이미 그 시대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30년 전이죠. 이미 그때 인공지능을 현업에서 막 연구하다 오셨잖아요. 세상이 글로 갈 거라는 걸 이미 알고 계셨죠. 어느 때가 됐든 간에. 그리고 그 시대에 얼마나 이 수학을 통한 그 능력, 말씀드린 높은 수준의 문제 해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수학을 그 당시에도 이렇게 기계적으로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훈련을 시키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박사님이 해외에서 공부하고 활동할 때 만난 그 수많은 글로벌의 인재들 또한 절대 수학을 그렇게 공부하지 않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당시에도 우리나라 수학 교육이 얼마나 그 어떤 뭐랄까요
과거, 예, 과거의 어떤 유물 같은 방식인지, 얼마나 시대에 뒤처진 방식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직접 이제 아이의 수학을 바꿔야 되겠다. 가르치기 시작을 했던 거였고, 근데 처음에 당연히 잘 안 됐겠죠. 예. 딸이 이미 이제 수학을 싫어한 상황이 됐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깊게 고민을 해본 게 도대체 내 머릿속에서는 수학에 대한 것들이 무엇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길래 나는 이게 수학이 쉽고 재밌었는데 우리 아이는 이게 안 될까? 그걸 이제 고민을 해봤더니 박사님은 수학 어렸을 때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숫자나 수학의 개념 원리를 들으면 머릿속에 이미지가 그려졌대요. 여러분들 상상이 아마 잘 안 되실 건데, 제가 비근한 일을 하나 들려드리면, 깨봉수학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원리로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곱하기를 보면 직사각형을 떠올려라 라고 깨봉수학에서 굉장히 반복해서 가르쳐 줍니다. 이게 왜 깨봉수학의 핵심적인 원리고 꿰뚫는 원리냐면, 이 곱하기는 직사각형이라는 단순한 시각화 원리죠. 이 원리 하나 가지고 나중에 확률통계, 미적분 등등 다양한 것들을 풀어내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깨봉을 하다 보면. 이게 바로 박사님의 천재적 능력이었던 거예요. 이거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닌 거죠. 곱하기를 직사각형으로 그려내는 능력. 그래서 그때 이제 일종의 아하 모먼트가 온 거예요. 박사님. 내가 내 머릿속에 그려졌던 그 수많은 이미지들,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막 그려보고 저렇게 확장해보고 했던 그러한 능력들, 통찰들, 이거를 끄집어내서 교재로 만들어가지고 내 애한테 심어줄 수 없을까? 그래서 이걸 실험을 한 겁니다. 그때부터 퇴근하면 이제 교재를 만든 거죠. 그래서 가르쳤더니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 수학을 굉장히 잘하게 됐어요. 결국 좋은 대학도 가게 됐는데 박사님이 그때 이제 확신을 한 거죠. 아, 나한테 주어진 이 천부적 능력이 뭐 박사님이 종교인은 아니셨지만 잘못된 수학 교육으로 망가지고 미래가 망쳐지는 또 고통받는 수많은 아이들을 구원하라는 일종의 계시구나.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내가 이제 수학 교육을 바꾸기 위한 쭉 이 내 머릿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끄집어내는 준비를 하고 교육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때 결심을 하셨대요. 그게 나중에 십수년이 지나서 깨봉 수학이 탄생하는 배경이 됩니다. 바꿔 얘기하면 깨봉 수학은 한 명의 수학 천재, 그 천재의 머릿속이 어떻게 수학을 인지하고 그려내고 생각하고 꿰뚫고 이해하는지, 이거 절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머릿속을 뭐 해부할 수 없잖아요. 그 머릿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서 교재화시킨, 컨텐츠화시킨 게 깨봉 수학이에요. 엄청난 거죠. 이거의 핵심은 뭐다? 바로 눈에 잘 안 보이는, 너무 추상화돼서 아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이 수학 개념과 원리를 어떻게? 눈에 보이게 아주 직관적으로, 마치 곱하기는 직사각형이다라는 아주 심플하고 통찰하는 그런 시각적 원리를 활용을 해서 이해시키고 각인시킨다라는 게 깨봉수학의 핵심 원리예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가집니다. 첫 번째, 수학을 이미지로 연상하게 만들어줘요. 왜? 박사님 머릿속에 들어있는 걸 끄집어내서 이걸 가지고 공부시키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죠. 두 번째,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제가 수학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의 언어다. 기호학문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고도로 추상화되어 있어서 어려운데, 자, 추상화되어 있는 건 이미지로 형상화 시켜줘요. 깨봉 수학에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미로 다가오죠. 의미로 다가오면 원래 수학이 언어이기 때문에 이제 언어처럼 이해하게 된다는 이야기.
이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 아이들 수학이 쉽고 재밌어져요. 이걸 통해서 이제 수학 문제를 바라볼 때 무작정 기계적으로 풀지 않게 됩니다. 이걸 의미로 해석하고 의미만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그 고민의 과정이 실제 수학을 통해서 얻어지는 능력이에요. 바로 고차원의 문제 해결력. 스스로 생각하는 힘. 이게 바로 깨봉수학의 교육적 목표이자 성과입니다. 이걸 느끼시려면 뭘 봐야 되냐면, 저희 아이들이 실제로 깨봉수학을 공부하면 이걸 중심으로 학습을 합니다. 이걸 많이 자주 볼수록 좋아요. 바로 학습 영상 깨쳐라는 건데, 이 샘플 영상 보시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AI 시대에 수학 교육이 제대로 가야 되는데, 도대체 이 개념 원리를 가르칠 생각은 안 하고 기계적인 문제풀이, AI가 이미 다 해버린, 오히려 AI가 훨씬 잘하고 있는 이런 수학 교육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버리고 개념 원리를 쉽게 재밌게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수학으로, 그게 바로 깨봉 수학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핵심 원리인 이미지, 언어처럼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를 영상을 통해서 함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깨봉 6 나누기 0 살아 숨쉬는 수학. 수학을 배울 때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안 잊어버려요. 자전거를 배우듯이. 자전거 어렸을 때 한번 배워놓으면 30년 동안 안 타다가도 다시 타면 잘 탈 수 있잖아요. 자, 여기 문제 하나가 있어요. 6 나누기 0은 얼마일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잘 못해요. 왜 그럴까요? 수학은 고도의 추상적인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추상적이란 말은 쉬운 말로 무시한다는 거예요. 수학은 무시. 깨봉에서 가장 중요한 말 중 하나인데, 무시하고서 수식만 써놓은 것은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추상적인 것을 다시 형상화를 하는 거예요. 보이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6 나누기 0은 6을 0으로 나누라고 하는 거니까, 나누기는 뭐예요? 나누어 주는 거. 언제까지? 없어질 때까지. 자, 먼저 6 나누기 3을 한번 해볼까요? 사과 6개를 이렇게 3개씩 1명 나눠줬고 2명 나눠줬고, 그래서 답이 2. 6 나누기 2는 6 나누기 1은 이제 6 나누기 0을 해봐요. 원숭이가 나눠주려고 등장했네요. 하나 주려다가 0의 뜻이 없다 하니까 다시 가져와야 돼요. 하지만 1명 나눠준 거예요, 0개를. 그리고 또 나눠주고, 물론 가져와야죠. 나누기는 없어질 때까지 나눠주는 거니까 계속 나눠줘야 해요. 그래도 6개 남아있어요. 오늘 나눠주고 내일 나눠주고, 아무리 계속 빨리빨리 나눠줘도 심지어 몇천 년이 걸려도 다 못 나눠줘요. 평생 나눠주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 쓰러져 죽어요. 죽었죠? 사망. 그래서 오류, 컴퓨터 말로는 에러라고 해요. 실제로 계산기에 한번 쳐볼까요? 자, 보세요. 6 나누기 0 오류 또는 에러. 6 나누기 0 나누어 주어라. 아무것도 주지 마라. 6 나누기 0이 뭔지 평생 잊을 수 없겠죠? 사과 나눠주기, 원숭이 사망.
이렇게 우리는 상상을 해서 이미지로 의미를 그려낼 줄 알아야 해요. 색깔도 칠하고 소리도 내보고 살아 움직이게 하고 이러한 상상력을 기르는 것이 바로 수학을 배우는 목적이에요.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수학. 이상 개봉! 깨봉. 자,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어떠세요? 우리가 사실 뭐 나누기 모르는 분들 어디 있고 0 모르는 분들 있습니까? 주변에 한번 물어보세요. 너 나누기 알아 몰라? 너 0 알아 몰라? 그럼 다 안다고 합니다. 그거 알면 6 나누기 0 그럼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답이 나와야 돼요, 원래. 그죠? 왜? 이렇게 골똘히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때요? 실제로 주변에 6 나누기 0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이 0, 1, 6입니다. 0인가 1인가 6인가 이렇게 해요. 저도 주변에 물어보거든요. 가끔씩.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못 배웠는지 좀 느낌이 오세요? 해봉수학에서는 지금 이런 학습 영상이 700개 이상이 있어요. 거기 초중고 이상의 개념 원리를 다 담고 있는데 이 학습 영상 하나가 이렇게 우리가 정말 그냥 쉽다고 안다고 지나칠 수 있는 나누기와 0이라는 개념 하나도 이렇게 정성스럽게 이렇게 깊이 있게 아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가르쳐 준다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과 원리. 나누기라는 개념이 눈에 보이나요? 근데 원숭이 등장시켜 나눠줘. 그죠? 0이라는 개념과 원리. 0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이게 바로 깨봉수학의 힘이라는 거죠. 제가 영상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이게 삼각함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삼각함수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오! 수많은 삼각함수 문제를 푸는 공식. 용어, 사인, 코사인, 탄젠트. 말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잖아요. 그 중에서 이 영상은 사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사인이 얼마나 이해하기 쉬운지를 저도 이 영상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 보시면서 내가 정말 수학을 얼마나 잘못 배웠는지 같이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이 문제는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은 그중 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열심히 등산하고 있죠. 이 정도 경사면은 한 30도 정도 돼요. 100m를 걸어 올라가서 정상에 도착했어요. 그럼 뭐가 궁금할까요? 높이. 내가 얼마나 높이 올라왔는지. 이게 궁금하겠죠? 그러면은 그 높이를 한번 구해봐요. 이걸 삼각형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펼쳐보면은 정삼각형이 됐어요. 왜? 60도, 60도, 60도니까. 그럼 세 길이가 모두 같으니까 높이는 걸어간 거리의 반. 여기서 핵심은 걸어간 거리의 반. 이게 중요한 거죠. 높이는 걸어간 거리의 몇 배? 반배. 자, 이제 90도 경사에서 높이는 걸어간 거리의 몇 배? 걸어서 올라가면은 그게 바로 높이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몇 배? 한 배. 자, 그럼 간단하게 30도일 때 몇 배는 반배, 90도일 때 몇 배는 한 배. 자, 그럼 조금 어려운 문제. 70도일 때 높이는 걸어간 거리의 몇 배? 아, 이거 몇천 년을 계산해도 안 나와요. 이런 걸 물어보면 수학의 매력. 묻는 대로 답하기. 높이는 걸어간 거리의 몇 배? 말하려니까 좀 길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똑같은 말로 사인. 그럼 이 문제는 묻는 그대로 바로 답. 70도일 때 사인. 이것이 질문이자 답.
수학 언어로는 사인 70도. 그럼 아까 걸 보면은 이것은 사인 30도. 이것은 사인 90도. 수로 말하라고 하면은 2분의 1 반배니까 이것은 1 똑같으니까 한 배. 그럼 사인 0도는 말뜻 0도일 때 높이는 걸어 올라간 거리의 몇 배? 안 올라가니까 아무리 가도 높이는 0, 0배. 사인 0도는 0, 0배. 사인 150도는 말뜻 150도일 때 높이는 걸어간 거리의 몇 배? 150도는 180 빼기 30이니까 30도일 때하고 똑같네요, 높이가. 그러니까 사인 30, 2분의 1. 여기서 사인 150도로 물어보는 것보다 사인 180 빼기 30으로 물어보면 더 고맙죠. 바로 알려주니까. 바로 사인 30하고 똑같다는 거 알으니까. 30도 뿐만이 아니라 어떤 각도 x에 대해서 사인 180 빼기 x는 그냥 사인 x. 당연하겠죠? 사인 마이너스 30도는 마이너스 나오니까 어디로 가죠? 그럴 필요 없죠. 30도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30도 거꾸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면 높이도 마이너스 거꾸로니까. 그래서 30도 올라간 거에다가 그대로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겠죠. 사인 30도에 마이너스. 끝! 이것도 공식으로 외우면 안 돼요. 공식은 뼈에 새겨지는 거예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첫 번째, 오늘 배운 사인. 두 번째는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이상, 개봉! 어떠세요? 네, 사인 재밌게 보셨습니까? 이제 어디 가서 나 사인 알아라는 이야기 자신 있게 하실 수 있겠어요? 네. 지금 이 영상 두 개 제가 보여드렸는데 하나는 학습 영상, 하나는 이제 유튜브 영상이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수학을 잘못 배워왔는가.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아이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수학 지금 공부하고 있죠. 얼마나 잘못된 방식으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 잘못되면 거기에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붓고요. 아무리 속도를 높인다 한들 좋은 결과는 절대 낼 수 없습니다. 실제 통계로 나오고 있어요. 제대로 된 방향, 제대로 된 방법만이 우리 아이들의 수학을 구원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어떤 수학이어야 되는지 아마 와닿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 지금 시청하시고 계신 분들이 좀 되는데 채팅창이 너무 조용하네요. 원래 이런저런 질문도 하시고 막 이야기 나누시는데 눈꽃님 오랜만에 아니다. 지난달에 오셨었나요? 네. 다시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개봉석 화이팅 해주셨는데 네. 힘을 내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가볼까요? 제가 문제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무슨 문제냐면 싱가포르의 중학교 입학시험 문제입니다. 입학시험의 수학 문제예요. 이 문제를 왜 가져왔냐? 싱가포르는 중학교 입학시험 결과로 이제 대학교까지 어느 정도 정해집니다. 싱가포르가 2018년도까지는 수학 문제를 지금 기존에 우리 아이들 하는 그런 기계적으로 풀 수밖에 없는 문제들 있죠? 그거를 왕창 내주고 이거를 누가 공식 요령 활용해서 정해진 시간 안에 많이 정확하게 빨리 풀어서 답을 내냐 이걸로 측정을 했다고 해요. 인재를 가리는 걸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싱가포르 교육청에서 그 전부터 고민을 했던 거예요. 세상이 변하고 그 당시에도 이미 이 변화는 점점 거대하게 올 건데 싱가포르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을 이렇게 인재를 뽑는 건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교육 선진국이 어떻게 하고 있나 봤더니 이제 그런 문제를 내지 않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푸는 문제를. 그래서 준비를 쭉 해가지고 2019년도 중학교 입학시험 문제부터 문제 유형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어떤 문제로? 지금 보시는 저런 유형의 문제로. 저 유형의 문제는
기계적으로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린 높은 수준의 문제 해결력을 동원을 해서 저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문제를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해석해서 풀어내느냐라는 과정을 보는 거죠. 이 과정 속에서 수학적 개념이 쓰일 수도 있어요. 안 쓰일 수도 있고.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게 정말 획기적이거나 말이 되고 합당한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네. 근데 자, 저렇게 시험 문제를 확 바꿔버렸으니까 어땠겠어요? 그 전까지 기계적으로 문제 푸는 훈련을 초등학교 6년 내내 받았을 거 아닙니까? 싱가포르 아이들이. 근데 이런 문제를 못 봤을 거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문제 푸는 걸 훈련시키면 어디서 이제 딱 벽이 오냐? 문제 유형이 바뀌거나 처음 보는 문제에서 다 달라게. 이게 어떻게 문제 해결력이에요, 그죠? 공식 암기 요령에 이 길들여진 아이들은 전부 좌절을 했는데, 그래서 저 때 2019년도 중학교 입학시험 수학을 아이들이 다 망쳤어요, 다. 그렇다면 저 문제가 위아래 반원이 5개 있잖아요. 지름이 같습니다. 저 반원의 지름은 얼마인가를 묻는 문제인데, 저 문제를 깨봉으로 수학을 공부했던 친구라면, 깨봉 수학을 배웠던 친구라면 어떻게 풀었을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영상으로 준비를 했는데, 네,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홍진표님이시겠죠? 진표홍, 4396님이. 네, 서울 수학교육의 최고라고. 예. 학력고사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연배가 좀 있으시네요. 저도 학력고사 세대인데 수학 3개 마셨는데 그때 깨봉을 만났다면 서울대 그냥 갔을 때 예. 저도 그때 깨봉을 알았다면 좋은 대학 갔을까요? 예. 아무튼 네, 말씀 감사하고요. 자, 저 문제. 수많은 싱가포르 이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의 눈에서 눈물을 만들어냈던 저 문제, 깨봉으로 수학을 배웠다면 어떻게 풀었을지 영상으로 함께 봅시다. 깨봉. 이 문제를 한번 봐요. 5개의 똑같은 반원이 있고요. 그것의 지름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이 길이를 구하라는 거죠. 먼저 문제를 보고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은 뭐예요? 쉽고 아는 것으로. 어떻게? 무시. 사실 여기서 구하라는 것은 지름이니까 여기 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원을 무시. 그리고 선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사이사이에 있는 것도 그냥 선으로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렇게 딱 2줄로 간단해 보이죠? 이제는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바로 보이는 것? 그림을 보면 위쪽과 아래쪽이 같다는 거죠. 그런데 약간 복잡하게 보이니까 쉽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위치를 무시할 수 있는 거예요. 쉬운 모습으로 정리하는 거죠. 수학은 무시, 위치 무시. 왜? 쉽게 하기 위해. 빨간 선들을 모두 왼쪽으로 밀면 12가 이쪽으로 가고, 또 이것을 밀면 10의 2개가 이쪽 끝으로 왔네요. 이젠 아래쪽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또 움직이고, 그러면 여기 끝에 22, 16, 22. 반원이 모두 같으니까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겠죠. 그럼 여기 지름은 아래 이것에서 이것을 빼면 되겠네요. 끝! 여기서 뺄 때도 무작정 다 더해서 빼지 말고 22에서 12 빼면 10. 여기도 똑같이 10. 그리고 남은 16. 다 합하면 36.
우리가 이 시간에 배워야 할 것은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비록 처음 보는 문제지만 만약 문제가 복잡하다면 어떻게 하면 쉽고 간단하게 바꿀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힘. 깨봉에서 자연스럽게 습관이 됐죠. 그리고 나서 액션. 그래, 모양 무시해서 날려버리고 위치 무시해서 순서 바꾸고. 수학은 무시. 그럼 문제가 쉬워진다. 이러한 힘이 있으면 단지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문제든 쉬운 문제로 만드는 놀라운 응용력이 생기는 거죠. 이상 개봉! 깨봉. 자, 어떠세요?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많은 싱가포르 초등학생들의 눈물을 짜냈던 저 수학 문제, 반원의 길이는 얼마인가를 풀어내는데 어마무시한 공식이 쓰였나요? 우리가 생전 처음 보던 개념이 동원됐나요? 아니죠. 수학적 개념은 딱 두 가지가 쓰였던, 세 가지가 쓰였군요. 첫 번째, 일단 더하기. 네, 그리고 두 번째, 길이 재기. 세 번째, 빼기. 그죠? 그럼 나머지는 뭡니까? 나머지는 뭐예요? 저 문제에서 묻는 본질을 꿰뚫고 그 본질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재정의하는 일이에요. 이게 무엇을 통해서 길러지는 능력이다? 수학을 통해서 길러지는 능력입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 수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이러한 본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 이야기를 또 하자면 이것만으로도 방송 2-3시간 제가 할 수 있는데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영상 보시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뭐 무시해라, 변화,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게 수학이라는 학문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 본질적 특성 그대로 아이들이 배워야, 그래야 그 능력을 흡수해요. 그 본질적 특성이라는 건 뭘 기반으로 하냐면 수학 개념과 원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를 기반으로 해서 이 특성들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 의미, 개념 원리에 대한 의미를 다 외면하고 기계적으로 풀어내니 이 본질을 어떻게 흡수하고, 본질을 흡수하지 않는데 어떻게 수학적 능력이 발현이 되겠습니까? 너무나 그냥 자명한 얘기예요. 답이 좀 오십니까? 왜 깨봉수학을 해야 될지? 채팅창에 진종현님께서 11학년이라고 하시는데 11학년이면 해외에서 지금 학교를 다니시나 봐요. 자녀분이. 깨봉. 네, 11학년이면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거의 고등학교 2학년 정도, 그죠? 되는데 저희 깨봉수학 대학생도 들어요. 현직 개발자분도 들으시고요. 교수님도 들으십니다. 왜요? 수학을 제대로 다시 공부하고 싶어서 배우신대요. 깨봉수학을. 고2,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고 평생의 수학 머리를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이 관점으로 본다면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깨봉수학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이프와이님이 저희 애도 깨봉수학 하면서 너무 좋아졌다. 정말 다행입니다. 예. 조원 박사님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예. 제가 감사하죠. 예, 저희가 감사하죠. 다행히 깨봉수학 하면서 아이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아마 뭐 이 말씀하신 거 보니까 태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졌을 것 같아요. 요즘에 그런 이야기들 제가 많이 듣습니다. 예, 사람이 기계적으로 하는 것들을 인공지능이 대체하니까 결국 인간에게 남는 건 오히려 더 인간의 본질, 뭐 성품, 태도, 뭐 인성, 습관, 성실함,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사람의 경쟁력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주변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수학을 바라보고 수학을 대하고 수학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태도가 저는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수학이 암기 과목이고 무작정 외우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수학은 지겹다, 재미없다, 이런 고정관념을 탈피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도 아마 깨봉수학만큼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하면 언제까지 기계적으로 이 계산하는 수학을 시키실 거예요? 이건 구시대적 이제 태물입니다. 아이들을 과거로 미래로 보내는 일이 아니라 과거로 역행시키고 있는 거예요. 진짜 생각하는 진짜 수학을 시키셔야 되고요. 이 진짜 생각하는 수학을 통해서 그동안 깨봉수학 저희가 서비스를 8년 운영을 했는데 수많은 인증 후기들이 올라와 있어요.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깨봉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더불어서 우리나라 지금 수학교육이 얼마나 잘못되어 왔고 현재도 잘못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깨봉수학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교육 프로그램이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왜 중요한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부터는 이제 깨봉수학을 어떻게 이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저희 PD님이 준비하신 이벤트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타임세일 이벤트입니다. 6% 할인되거든요. 6% 할인되는 이벤트고 오늘 하루 선착순으로만 진행됩니다. 100명까지만 되니까 여러분들 기회 놓치지 마시고 6% 할인 꽤 많이 해드리는 이벤트예요. 그래서 1년 구독권과 2년 구독권만 6% 할인이 되니까 꼭 기회 놓치지 마시고 오늘 안에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종현님께서 옛날 교육의 최대 피해자로서 너무 안타까우시다고. 근데 뭐 저희는 이미 뭐 그 교육을 받고 그래도 어쨌든 잘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더 중요한 건 그거겠죠. 지금 자라고 있는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잖아요. 이 세상의 미래이기도 하고 작게는 우리나라의 미래이기도 하고 더 작게는 우리 가정의 미래이기도 한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망칠 것인가 아니면 정말 환한 미래로 열어줄 것인가. 학부모님들의 깊은 고민과 판단, 결단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깨봉수학은 전체 700개 이상의 오늘 보셨던 그러한 조봉환 박사님의 머릿속에서 끄집어낸 수많은 이미지와 그 이미지를 활용한 원리,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학습을 하는데 이게 700개 이상 있어요. 엄청나죠? 초중고 핵심 개념, 그 이상의 개념들을 시각화된 원리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700개 이상의 동영상을 저희가 3단계로 구성을 했는데 코어, 프라임, 마스터 이렇게 3개의 과정이 있고요. 일단 코어는 어느 누구도 건너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대별로 코어 과정을 저희가 나눠놨어요. 7, 8세는 코어 A로 시작하고 90세는 코어 B, 11세 이상은 코어 C로 시작을 해서 저 코어가 끝나면 그 다음에 프라임에서 만납니다. 프라임 끝나면 마스터 만나는데 한 가지 유념하실 건 코어 A가 끝나면 코어 B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화살표 잘 보세요. 코어 A에서 B로 안 가죠. 그냥 코어 A 끝나면 프라임 가고 코어 B 끝나도 프라임, 코어 C 끝나도 프라임입니다. 그러면 왜 연령대별로 코어가 저렇게 조금씩 줄어들까? 코어는 깨봉수학의 뼈대이자 핵심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수의 기초 원리와 가치견산의 기본 개념들, 그리고 도형의 기본 개념들을 전부 다 박사님의 시각화된 원리로 저때 기초를 다 잡아요. 그리고 이걸 활용해서 프라임 마스터로 넘어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제가 곱하기는 직사각형이 나중에 제곱은 정사각형 루트, 그다음에 곱하기는 직사각형이 확률 통계와 미적분으로 확장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프라임 마스터로 이어지기 때문에 곱하기는 직사각형이라는 걸 체화하지 않고는 그 뒤에까지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코어를 해야 되지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아이들의
사고력, 이해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코어를 조금씩 압축해서 배울 수 있도록 진입, 시작하는 단계를 이렇게 나눠 놓은 것이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체 코어 A 또는 B 또는 C를 선택해서 깨봉 수학을 시작을 해서 프라임과 마스터를 다 수료하는 데까지 깨봉 수학에서 권장하는 일주일에 5일을 고르게 학습한다라는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한 3년에서 4년 정도가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구성된 커리큘럼을 어떠한 방식으로 학습해 볼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온라인, 두 번째 튜터링, 세 번째가 캠퍼스입니다. 제가 오늘 방송 중에 살짝 저희가 오프라인 학원의 이 가맹 프랜차이즈 모델을 론칭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 서비스 설명, 서비스 설명회에서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아직 이제 가맹점이 지역에 좀 퍼지기 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좀 학부모님들이 니즈가 있으시더라도 아이를 보내시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예요. 그래서 제가 따로 말씀을 설명드리지 않고 있고, 이제 전국에 저희 러닝센터라고 합니다. 깨봉 수학의 이제 학원 모델이죠. 지금 캠퍼스와 또 다른 이 모델이 전국에 좀 퍼지기 시작을 하면 제가 이 서비스 설명회에서 아마 이 러닝센터 모델을 말씀드릴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전까지는 현재는 온라인과 튜터링과 캠퍼스라는 형태로 수업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깨봉 수학 온라인은 아이들이 웹사이트에 학습 계정으로 접속을 해가지고 온라인에서 공부를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코어 A 또는 B로 깨봉 수학을 시작하는 친구들이 만나는 사이트입니다. 학습을 하면 저희가 포인트도 지급을 해줘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포인트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도 사 먹을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코어 C, 그 다음에 프라임, 마스터, 이거를 공부를 할 때는 지금 보시는 조 학습 사이트에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조금 다르죠? 디자인이나 UI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포인트를 주고요. 포인트를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포인트를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그 아이들 학습 동기에 참 좋은 게, 그런 후기도 받았어요. 어떤 집은 뭐 이 포인트를 모아가지고 치킨을 사 먹었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걸 학습 동기부여에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온라인 학습이 진행이 되고요. 온라인 말고 튜터링은 이런 형태예요. 기본적으로 온라인으로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화상으로 30분간 코칭을 받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일주일간 아이가 온라인에서 학습할 과제를 지정을 해주시고요. 아이는 그 과제를 받아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어디서 하는가? 조금 전에 보셨던 온라인 학습 사이트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튜터님을 만나시는 거죠. 튜터님이 해주시는 역할은 과제를 내준 거를 잘 착실히 했는지, 그 과정에서 잘 이해해야 할 핵심 개념과 원리를 이해했는지, 또 틀린 문제를 같이 풀어주시기도 하고, 그 다음 주에 어떤 걸 공부하면 될지 진도와 복습을 포함해서 과제 지정을 해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30분 진행되는 게 튜터링 모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캠퍼스는 저희가 직영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압구정, 목동, 해운대 세 군데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1회 120분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저 세 군데 저희 캠퍼스 지점에 방문 가능하신 분들은 한번 내원을 하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자료 가지고 말씀드린 서비스 설명에 이제 막바지인데요.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우선 깨봉 수학이라는 거 어떤 교육 프로그램인가? 첫 번째, 한 명의 수학 천재, 그리고 AI 전문가, AI 박사, 그분의 머릿속에 있는 거를 끄집어내서, 그 천재적 능력을 끄집어내서 아이의, 일단은 출발은 박사님의 딸이었죠. 딸의 미래를 바꾸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출발을 했고, 그죠? 그래서 또 누구보다
수학의 본질을 제대로 꿰뚫고 있는 분이 그 능력을 끄집어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수학의 본질을 가지고 아이들이 재밌게 수학을 탐구하고 배움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이 AI 시대에 너무나 필요한 이 고차원의 높은 수준의 문제 해결력을 길러주는 전 세계 유일한 수학교육 프로그램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제가 오늘 준비한 시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타임페어 이벤트 다시 한번 안내 드립니다. 오늘 단 하루만 진행을 하고요. 선착순 100분입니다. 방법은 지금 채팅창 상단에 고정 링크가 있고요. 방송 나가는 방송 영상 하단에 본문에도 링크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 링크를 통해서 저희 깨봉수학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학부모님 계정으로 로그인 하신 다음에 학습 결제를 들어가시면 이제 상품 1년을 하실지 2년을 하실지 선택을 하시면 해당 쿠폰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쿠폰을 적용을 하시면은 6%까지 오늘 할인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이제 간단하게 Q&A.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중에 어떤 것든 좋습니다. 지금 AI 시대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뭐 수학 교육에 대한 이야기, 깨봉 수학에 대한 궁금한 점들 자유롭게 또 타임 세일에 대한 것도 물어봐 주시면 간단히 답변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 해볼게요. 자, 매스업 케이스 1302님이 지금 시청자 수가 19명인데 맞냐라고 해주셨네요. 네, 지금 시청자분들이 그렇게 찍혀 있네요. 좀 많이 빠져나가신 건지. 점심때가 가까운 건가요? 예. 아무튼 네, 맞습니다. 피아노 12님이 마스터까지 가면 진도가 어디까지 나가는 건가? 이게 뭐 교과 과정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겠죠? 저희 700개 커리큘럼은 초중고에 해당하는 모든 수학 개념과 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당연히 마스터까지 가면 고등학교 때 고등학생이 필요한 개념들 만나볼 수 있고요. 뭐 일부는 대학 가서나 배울 수 있는 그런 고차원의 개념들도 다루고 있어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더 질문이 없으실까요? 네. 더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라이브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8월 달이 되면 뭐 8월 달에 입추도 있고 말복도 있고 그렇죠. 예. 이제 8월 지나면서 조금 더위가 누그러지길 기대를 해보고요. 여러분들 여름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아직 휴가 못 다녀오신 분들은 휴가 다녀오시고 8월 달에는 제가 라이브 방송 조금은 좀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해볼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새롭게 또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건강히 잘 계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깨봉수학의 서비스와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제이슨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